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29일 신사일 뱀날입니다. 1년 중 208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여러분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진실한 애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분들이나 누구더라도 제라늄 하나 꽃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탄생석은 그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7월달은 정열적인 사랑이 하는 루비가 탄생석이고 7월 오늘은 그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조역부터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생목은 노송나무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노송나무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도 북한군이 대전을 정력했습니다. 1906월 25일 날 6.25가 발발했죠. 그리고 북한군이 대전까지 오늘을 점령을 했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오늘은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가 휴전협정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3년간 한반도 전역을 죽음과 공포로 내몰았던 비극적인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의 기점으로 휴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이 날짜를 뜻하는 번호 727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로 할당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1989년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803편이 착륙 직전 추락해 지상에 있던 6명과 탑승 인원 199명 중 75명이 사망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서울 서초구 오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 16명이 사망하였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역시 방송 송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1년도 오늘 춘천 산사태 사건은 2011년 7월 27일 춘천시 신보급 천진리에서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하되었고 아이디어뱅크 소속 45명은 상천초등학교에서 발명 캠프 일정을 마치고 자던 중 사고를 당한 10명과 역 건물에 투숙했던 관광객 2명, 건너편 건물에서 주민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4년 오늘 오전 3시부터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7월 27일 오전 6시경 가해자 장성환 당시 23세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업스큐어 앞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대생 A양 만 18세를 총 31회 가슴, 복부, 팔, 다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대생 A양은 친구와 생일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범인 장 씨와는 아무런 인연도 상관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징역 25년과 전자팔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 이후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북 간 통신이 재개가 됐습니다. 기념일마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6월 25일 전쟁 휴전일이죠. 남한과 북한과 서로 다른 이름의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했던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정부 주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조국 해방 승리 기념일로 합니다. 북한은 기념일을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정권이 만들어지는 날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에선 이날이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87년도 조선 중기의 시인이었던 윤선도 선비입니다. 이분은 1971년도 가셨죠. 1950년도 나신 이인성 성우입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온 그는 1970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1970년 연극배우, 1976년 MBC 성우극회 7기로 입사했고요. 79년부터 프리랜서 활동 중입니다. 권혁수, 이종호, 최상기, 기경옥, 김순석, 박인숙, 최성우, 김윤정과는 동기생이고 주력 분야는 애니메이션 나레이션 쪽이었고요. 외화에서도 자주 나오십니다. 특유의 익살스러운 연기로 정평이 났지만 중후한 연기도 잘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라디오 삼국지 제갈량으로 중고할 때는 엄청난 인기를 몰았던 분입니다. 1953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정동영 국의원입니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죠. 1953년도 7월 27일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입니다. MBC 기자 및 앵커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하여 15대, 16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통일부 장관과 열린 우리당 의장도 지냈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민주평화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1956년 뉴스 앵커 손석희 씨입니다. 언론인이었고 현 JTBC 해외 순회특파원 사장급입니다. 을 지내고 계시고요. MBC 아나운서국 국장 및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2013년 5월 13일 JTBC에 입사 후 JTBC 뉴스룸 메인 앵커 겸 JTBC의 보도 시사 교양 담당 사장을 역임했고요. 2018년 11월 21일부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까지 JTBC 스튜디오 총괄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2021년 10월 1일자로 해외 순회 특파원으로 옮겨 2년 만에 현장 보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도 천문학자 박석재 씨가 오신 날입니다. 박석재 씨는 1957년 7월 27일에는
천문학자로서 서울대 천문학과, 미국 텍사스 대학원 천문학과를 졸업했고요. 블랙홀 박사라는 닉네임이 유명합니다. 한국천문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그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05년 5월, 2011년 5월까지 한국천문연구원장을 수행하셨습니다. 시민천문대가 전국으로 퍼지는데 큰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975년 농구 출신 선수입니다. 현 주협 농구 선수였죠. 1975년 7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아버지 현진구와 어머니 남양홍씨, 홍성화 사이에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각별한 애정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현진구 씨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길림물상 대표로서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셨고요. 어머니 홍성화 씨는 1960년대 여자농구 스타로 명성을 떨쳤던 전 국가대표 출신 농구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농구인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로 별명은 매직 히포라고 하고요. 현역 시절에는 덩크슛으로 백보드 유리를 박살낼 정도의 괴력과 영민한 플레이로 고려대 농구부를 이끌었었고요. 1990년대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농구 열풍에서 빠져서는 안 될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찰스 바클리로 불렸었고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농구 대표팀에 속해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KBL에서 포인트 포워드라는 포지션을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상과 불운으로 인해 제 기량을 다 펴지 못하고 은퇴한 비운의 선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창원 LG 세이커스 감독을 맡았지만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신뢰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방송인 겸 예능인으로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이 있으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1919년도입니다. 1876년 12월 21일 저희 곁에 오셨다가 1914년 7월 27일 가신 분 주시경 씨입니다. 고려말 개화기에 우리말과 한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국문학자이자 언어학자이십니다. 전문적인 이론 연구를 통해 한국 표준화를 추진하였고요. 후진양성과 더불어 민주자주 차원에서 한국 보급운동을 펼치며 한글의 대중화와 근대화에 노력한 개척자이자 성각자이십니다. 호는 한 희셈이죠. 독립협대 활동을 하던 도중 한글 표기법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어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독립신문 발행과 각종 토론회, 만민 공동회의 자료를 민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글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홀대받던 우리 글, 훈민정음을 으뜸가는 길,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을 지닌 한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하는 이야기를 붙인 분이 주시경 씨고요. 지금 우리의 표준어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용하는 방법도 정립을 시킨 게 주시경 씨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글 체계를 정립하고 보급했으며 한국어 연구에 공헌하셨습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지녀 한글 교육에도 힘썼고요. 개신교에서 대종교로 개종한 것 또한 민족적인 정체성 추구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현대 한글 연구에 있어
최현배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시는 분이 주시경 씨입니다. 주시경 씨는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요, 그 나무를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말을 더듬어서 바르게 말하고 적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습니다. 1914년 7월 27일 아깝게 요절을 하셨습니다. 37세로 저희들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는 한글을 훈민정음을 지금 한글 체계로 다듬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주시경 씨라고 하는 것을 꼭 세종대왕 다음으로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009년 박세재 씨입니다. 1933년도 9월 18일 날 오셨다가 2009년 7월 27일 가신 분입니다. 군인이자 관료 정치가입니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제7대 총무처 장관, 제4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16대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제23대 서울특별시장, 제14대, 15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죠. 2009년 7월 27일 과로로 인해 급성 폐렴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향년 77세였습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2017년도 저희 곁을 떠나가신 분이 레슬링 선수 김원기 선수입니다. 전 레슬링 선수로서 상무 소속이었고요. 1984년도 로스앤젤레스 LA죠.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배우자와 등산도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55세였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에게 마정수기를 원할 때 마정수기 하는데 사람들 스님 마정수기가 뭡니까? 이마에다 이렇게 하는 게 마정수기. 이마에다 대고 손을 얹고 너희는 다음 생에 부처님 되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현세가 아닌 다음 생에 기회를 미리 부처님이 되기 기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마정수기를 원할 때 할 때는 옴 바라니 바람예 스바하 옴 바라니 바람예 스바하 옴 바라니 바람예 스바하 항상 외우고 들고 기도하고 보면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아름다운 추억 만들었으면은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